자,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야, 취임식이 이제 열릴 거 아니에요? 예. 5월 9일인가요? 예. 예. 취임식 때 이제 뭐 외국 정상들도 뭐 모시고 특히 이제 국내에 이제 그 비중 있는 인물들 모셔야 될 텐데 취임식에 꼭 초대해야 할 5명을 골랐다면서요? 예. 아, 이분들은 꼭 초대해야 예, 많이 고르고 싶은데 너무 많이 하면. 그렇죠. 제가 별명이 원래 그 예. 맨날 3가지였거든. 아, 그렇죠. 서정욱이 어디 놓으면 3가지. 그러니까 3가지. 첫째, 둘째, 셋째. 그래. 근데 3명만 초대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5명. 중요하니까. 오케이, 5명. 5명으로 예. 저기 꼭 초대할 분. 예, 누구야? 혹시 이게 인수위에서 보면 네. 참조하면. 네. 자, 첫째. 네.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 아, 그럼 무조건 초대해야지. 예. 문재인이 아닙니다. 문재인 예. 오면 좋고 안 오면 그만이에요. 문재인 오면 뭐 그냥 문전박대할 이유는 없지. 예. 아, 이거 뭐 이게 고다 놓은 보리자루는 앉혀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우리 또 우파의 영웅으로서 제대로 그럼요. 모셔야죠. 예. 이 문재인이 뭐 촛불 쿠데타로 사기로 대통령 된 사람인데 그거지. 지금 이게 문재인이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이 윤석열 후보 취임식장에 가능하면 지금 이게 박 대통령이 이번에 투표됐잖아요. 예. 지금도 이게 지금 달성으로 이삿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건강이 조금 회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진짜 억울하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당연하죠. 완전히 사기 탄핵에 이게 만여 재판에 지금 이게 징역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도 이게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투표했잖아. 네. MB는 투표도 못했어요. 법에 1년 이상 징역 받아가지고 사면 안 되면 재판 못 투표권이 없어요. 예.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항상 이 법정이 3개가 있다. 바로 근데 그 현실 법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치의 법정이 있고, 지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나중에 역사의 영원한 법정, 역사의 법정이 있다. 그렇죠.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 재판은 끝났죠. 사면까지 하고 네. 다 끝났죠. 앞으로 여기 또 정치 재판도 있고요. 예. 법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역사 법정 아닙니까? 네, 역사의 이제는 법정이 이게 우리가 평가받겠죠. 사기 탄핵의 진실을 밝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 법정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꼭 저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우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 이렇게 모셔서 취임식을 빛내달라. 네. 그럼 뭐 문재인하고 옆자리인지 뭐 어떤 표정인지 상상도 안 되지만 문재인이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뭐 오면 그만이고 안 오도 그만이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꼭 모셔야 된다. 네. 이게 첫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 누굴 모셔야 됩니까? 꼭. 이명박 대통령. 아, 모셔야지. 지금 이게 이명박 대통령은요. 모셔야 돼, 모셔야 돼.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곧 아마 뭐 문재인 만나겠죠. 이제 문재인도 이제 뭐 힘이 빠진데 아이고 뭐 윤석열 후보 당신 시간 편할 때 그냥 좋을 때 만나겠다.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제 이번에 만나면 이명박 대통령의 그 사면을 얘기하겠죠.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본인이 또 사면이 공약이에요. 그렇죠. 저번에도 이게 문재인가 뭐 통합하려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준 게 아니에요. 아이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이 워낙 악화되니까 만약에 교도소에서 잘못돼 버리면 난리 나잖아. 그럼. 나라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빨리 풀어준 거야. 그리고 사면은- 이석기하고 한명숙이 좀 풀어주려고 껴 맞추기 한 것도 있고. 그렇죠. 두 가지. 그리고 이게 우파를 갈라치기 하려고 우파 갈라치기 하려고 이게 MB 이명박 대통령은 안 풀어주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완전하게 우리 자유우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사면 건의해가지고 문재인을 사면하게 압박하든지 그렇지. 정 안 되면 본인이 당선 첫날 바로 게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든지 이런 거 풀어줘야 됩니다. 네, 그럼. 그래야만 이게 우파가 하나 되고 지금 윤석열 후보 윤핵관이 나가잖아. 윤핵관들이 전부 친MB계입니다. 그럼. 권성동, 장재원. 장재원, 맞아. 윤한홍 다 뭐 이게 MB계. 윤핵관들도 전부 MB계 아닙니까? 그럼. 따라서 저는 어떤 경우든 정말 이게 이 좌파들은 노무현의 한을 풀라는 거거든. 노무현이가 이게 MB가 죽였다 이 생각이 때문에 우파 갈라치 안 풀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든 이게 취임식까지 사면을 압박해서 빨리 하면 참석시키든지 아니면 당일날 사면해가지고 청와대에서 한번 만나든지 그렇지. 저는 취임식에 꼭 참석해야 된다. 그렇지. 예. 이 이명박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한 분이 한 분 있더만. 누구야? 송영길이가. 송영길. 우리 참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명박을 뽑읍시다. 이래버렸잖아. 성경기니까 그랬잖아. 유세할 때 마지막 머리 붕대 퉁퉁 감고 뭐 좀 다친 건 안 됐지만 정치 테러는 없어야 됩니다. 다친 건 안 됐지만 좀 이게 머리가 다치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이재명이라고 안 하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명박을 뽑읍시다. 그게 진심인 거예요. 이재명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아니고 아니야, 맞아. 이명박이지. 그럼. 송영길이가 이야기했잖아. 그럼. 맞으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니까. 제가 이게 테러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게 바른 말이라는 거지. 네. 바른 말이라는 거지. 이 문재인이 마지막까지 이명박 사면을 만약에 동의 안 해준다면 5월 9일 날 0시부터 대통령 직위가 발동되는 거거든요. 그럼 0시에 사면권 명령하고 취임식은 10시인가 이러니까 취임식 때 모시면 돼요. 예, 그냥 바로. 예. 자, 세 번째 누구입니까? 삼성 이재용. 이재용. 이분이 이게 꼭 취임식에 꼭 모셔야 됩니다. 모셔야 돼.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뭐 이게 그 특검할 때 이재용 구속영장 했잖아. 네. 이거 풀어야 됩니다. 매도. 맞아요. 지금 이게 자유시장 경제 이재용 부회장만 억울한 분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럼 맞아. 진짜 이게 승마 지원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국가대표 그 지원행 가고 구속을 시키고 그러니까. 예. 더군다나 이게 합병은 다 이게 룰이 있단 말이야. 시장의 주식이 가격이 형성돼 있잖아. 네. 이걸 이게 기소 심의라도 기소하지 말라는 걸 그때 좌파 때 했잖아요. 이건 윤석열이 한 게 아닙니다. 네, 맞아요. 따라서 저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의 협조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화해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꼭 이게 역사적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윤석열 후보가. 저는 반드시 정중하게 초청해서 모셔야 돼. 삼성 없이 우리가 저 10위 강국이 됐겠어요. 예? 삼성 없이 모셔야 돼. 그러니까요. 탄압 받았고. 자, 그럼요. 지금 재판 중에 있지만 네. 저는 기업계의 대표, 경제계의 대표로서도 반드시 모시되 제가 박사님 방송하면서 누누이 제가 1, 2년 전부 누누이 맞아요. 박근혜, 계속 이명박, 말했어요. 이재용과 역사적 화해를 해야 된다. 맞아요. 이건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주장했어요. 그게 이제 맞아요. 지금 두 분까지는 됐고 이제 이재용까지 화해해서 완전히 활용점정을 찍어라. 제가 윤석열 후보께 다시 한번 강국하게 네,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초대할 사람 누굽니까? 네 번째, 바로 이제 그 이재명 때문에 눈물 흘린 피해자들. 이재명 때문에 눈물 흘린 피해자들 있잖아요. 이재명 때문에 눈물 흘린. 제가 이게 방송 직전에 저번 주에 뭐 했습니까? 유족들도 있잖아. 저번 주에 제가 뭐 했습니까? 이재명의 눈물을 기억하지 말고 그렇지, 예. 이재명이 때문에 눈물 흘린 피해자들을 피눈물을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상부가 그러네요. 눈물 흘린 거는 그거는 이게 악의 눈물이고. 아니 너무 많아. 근데 엄청 많죠. 근데 엄청 많은데 어떻게 참석자도 많습니다. 몇만 명 참석하니. 예를 들어 이게 그래. 이재명 형수. 모셔야. 그다음에 그 조카가 바로 컸던가. 야 그래, 아버지 그 조카 있잖아. 조카. 그걸 쓴 거 보니까 얘기했구만. 이제 진실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재명의 형수와 조카. 가족들. 그다음에 마지막 서울 시청 유세에 연단에 등장해서 이재명을 제대로 공개한 김부선 씨. 김부선. 그다음에 유한기, 김문기, 또 이게 변호사비 대납 폭로가 돌아가신 이병철 네. 이런 게 고인들의 유족들. 모셔야 돼. 지금 이게 이재명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이분들에게 찾아서 우리가 정중하게 취임식에 모셔야 됩니다. 네. 이분들에게 윤석열 후보 당선의 1등 공신들입니다.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네. 반드시 저는 초대해야 된다. 이재명 때문에 피눈물을 흘린 피해자들. 이재명이 안 오됩니다. 초대할 필요도 없고 오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이재명은 문전 박대 쫓아내야지. 아니, 수사받아야지. 무슨 얘기야. 저 서초동에서 수사받아야지. 이재명이는 뭐 아예 안 올 것 같긴 한데 오도 이게 그 문전박대 쫓아내고 구속 수사받고 있을 텐데 그때쯤이면. 그럼요. 안 돼.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누굽니까? 마지막 저는 자유파 유튜버들을 모시네. 이분들의 공을 절대 이게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뭐 이게 공신들 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분들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게 그 현장 취재해가지고 보도한 유튜버들도 있고 또 이게 가로세로처럼 완전히 이재명의 비리를 폭로한 유튜버도 있고 저는 이게 박사님처럼 이렇게 또 고생하신 유튜버들도 있고 부정선거 의혹이나 이런 이게 자유파의 대표적인 유튜버들은 반드시 초청해서 그 공을 인정해 줘야지. 이걸 이게 무조건 아이고 유튜버 너무 거구야 거리도 이러면 이게 윤석열 후보 이게 정권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가 반대할 텐데. 거기 이준석이 안 오더요. 꼴통 이준석이 안 오도 된다니까 그 현장에. 아, 대통령님! 오늘 보니까 코로나 걸렸던데 안 나오면 어떡한지 뭐. 아니 근데 이럴 거야. 대통령님 그 보수 꼴통 유튜버들 모시면은 오히려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나서요.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고 갈라치셔야 됩니다. 이럴 걸 이준석이가. 이 보수 유튜버 분들이 얼마나 이게 이재명의 그 위선 거짓말을 계속 공격하고 폭로하고 윤석열을 이렇게 후보를 만들었잖아. 이분들 없으면 홍준표한테 이기지도 못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예선에서도 홍준표한테 못 이깁니다. 그 현장까지 뛰는 유튜버들 뭐 많이 있더만 그 정의구현 박완석인가 애국 대머리라고 저기 그러는데 뭐 홍철기 또는 이게 옥탑방 그 장다리급 TV 되십니다. 뭐 폭발하면서도 제가 알기로 이게 같이 현장에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가로세로도 이게 극으로 몰면 안 돼요. 그 이게 결정적이 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공을 부정선거도 많이 잡고 그리고 이게 그 외에도 뭐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많아. 지금 저도 이게 유튜브 세 군데 출연하는데 예를 들어 박사님도 있고 고성국 TV라든지 고영신 다 이분들도 전부 이게 윤석열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의 공을 잊어서는 안 되고 취임식에는 정중하게 저는 모시는 게 필요하다. 아니 저는 이제 부탁드리면은 취임식에 뭐 우리 안 모셔도 돼요. 괜찮은데 우리가 공정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탄압만 안 하고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노란 딱지 이런 거 좀 그러니까요. 그냥 편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만 그냥 보장만 해주시면 일반인들에게 잘 모르는 분은 유튜브 하면 뭐 떼돈 구독자이 떼돈 버는 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찍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전북의 노란 딱지나 탄압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만.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이런 것들이 감안해서 쭉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농공 행사가 잘못되면요 정권 무너집니다. 제가 이게 뭐 제 개인적 이야기 그렇죠. 제가 이게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그 미래기획을 하면서 5년 동안 명절마다 대통령 선물이 왔어요. 명절마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2012년 선거할 때 조원진 의원이 불법성 감시 단장하고 제가 부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을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니까 5년 동안 제가 4년 동안 선물이 끊겨버리더라고. 제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마 이게 최소원 씨가 뭐 했는지 왜? 근데 후보 선물 주는 사람 몇 첨이 안 되거든. 이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저는 큰 공을 세웠다 생각했는데. 근데 문재인가 대표 됐잖아. 근데 5년 동안 저한테 선물이 매일 오는 거예요. 왜? 방송 패널계의 대표래. 이게 뭐냐면 총무비서관이 친하니까. 청와대 살림을 사는 분이 친하니까 이게 올 수 있잖아. 이 농공이 잘못된 거. 저는 문재인 대통령 선물을 한 번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육신, 성산문, 뭐 박평년 아니지만 전부 딴 사람 줘버렸어요. 내가 문재인 딴 사람 내가 묻고 요거 못하겠다. 쓰레기통에 처방해야지. 불태우든가. 내가 문재인 거 묻고는 못하겠다. 이 말은 이게 농공 행상이 잘못되면 그 정권 오래 못 갑니다.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아쉬운 거는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때 난 매년 받았는데 문재인 들어와서 나는 안 받았는데 못 받았는데 그거는 제대로 농공 행사를 했는데 저는 잘못했잖아. 문재인은 5년 받고 박근혜 한번 못 받았으니까. 따라서 저는 이번에 과연 누가 당선에 큰 공을 세우고 누가 우군이고 누가 적인지 제가 항상 눈이 강조하는 칼 슈미트 독일의 칼 슈미트가 뭐랬냐.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피하고 윤석열 당선자 누가 적인지 누가 동지인지 누가 당신을 찍은지 누가 안 찍은지 이걸 이게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편부터 챙기고 뭐 포용 통합 나아가야지 무조건 이게 반대자부터 챙기는 게 그게 포용 통합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우리 편부터 일단 챙겨야죠. 그럼 그게 진정한 농공 행상이다. 네. 이게 중요하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이재용 그 다음에 이재명 때문에 피눈물 흘린 피해자들 마지막으로 우리 자유파 보수 고생하신 유튜브 대개 제도권 언론과 싸워가지고 앞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꼭 초대해서 농공 행상을 제대로 하시라. 좋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조금 추가하면은 언론의 앵커라든가 이런 MC라든가 완전히 좌파로 했잖아요. 교통방송 등등. 이 자리에 저 아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우파로 하든지 중립적 인사로 하든지 이거 손 봐야 돼요. 네.